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10월 20일, 오늘 일요일입니다. 오늘 주간 투자 전략 10월 세 번째 주 내용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번 주도 보면서 시장 동향들 묵직합니다. 묵직한 모습들 쪽에서 주말 사이에도 혹시나 또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여파들이 좀 이어지나 봤는데 일단 뭐 상당히 좀 조용한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미국 시장도 그래도 갈 길을 가는, 전혀 반대로 한국 시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못 버티고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미국 시장은 그래도 위쪽으로 계속 붙어가려고 하는 모습들, 옵션 만기에도 불구하고 흐름들 나쁘지 않았다라고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그거 하나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미국 시장이나 해외 시장들이 강하고 특히 뭐 일본도 뭐 그냥 잘 버티고 있고 중국 쪽도 웬만하면은 관리가 들어간다라는 쪽에 대한 표현들이 맞겠죠. 그런 쪽과 홍콩, 뭐 마찬가지로 대만 모두 다 갈 길을 가고 있는데 한국만 왜 이래?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들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의 귀결로는 외국인들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면서 나오는 변화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또 여기서 생각보다 좀 그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다고 약간 조정이 나온다. 그럼 한국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많이 못 올랐으니까 버티자 이렇게 나올까요? 요게 좀 걱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전반적인 내용들은 이번 주 잘 버티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그 노력한 결과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렇게 되는 요 자리 여기서 이걸 바라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여차하면 툭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 쪽에서 만약에 그러면 월요일 날한 적어도 월 화수 그러니까 적어도 수요일 정도쯤 안까지 안쪽으로 돌리려는 팍 하고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게 나오지 못하는 게 되면 그러면 한국 쪽에서 어떤 변수들이 모멘텀들이 확인돼야 되겠죠. 그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솔직히 별거 없습니다. 뭐 금투세 이것도 당연히 영향을 끼치겠죠. 거기다가 또 추가로 한국을 돌릴 만한 거 뭐 삼성전자 외국인들 매도가 그치고 매수가 들어온다든가 하는 쪽으로 봐야 될 텐데 그럼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가 그럴까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뭐 제가 느끼는 거는 자신감을 보여준다. 그러면 지금 자사주 매입 같은 거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전혀 그럴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의 위쪽에 재무 쪽이 가장 파워가 센 쪽으로 바뀌어 있고 그 중에 이재용 회장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그분이 예전에 그분이 뭐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분이 예전에 90년도인가 그때 그 수학 능력고사 1위 전국 1위 그러니까 만점 받으신 분입니다. 머리 좋죠. 뛰어나신 분인데 해외 유학 갔다 오시고 그래서 삼성전자로 들어갔는데 이재용 회장의 초대를 받아서 그 옆으로 딱 붙어 있는데 이분의 가장 큰 마인드는 무조건 기업은 재무가 건실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 상당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많이 바뀌었죠.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사정의 바람이 불어도 끝까지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런 쪽이 가장 총수 옆에서 붙어 있는데 이런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를 할 수가 있을까가 또 하나의 의문이죠. 이럴 때는 좀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주가 싸다. 외국인들 물론 자사주 매입해도 변화가 들어오는 것보다 심리적인 어떤 변화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안착을 못한다? 이거는 좀 그러면 이제 저희가 기술적인 분석 쪽에서 중요한 지지권 쪽에서 저항을 안착해서 위로 돌리지 못하고 밑으로 계속 비비적거린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 이탈한다. 그러면 하다가 또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는 흐름들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까지는 이번 주 변곡점이다라는 얘기 많이 드렸었죠. 변곡점에서 돌파하는 모습들, 해외 시장 강하니까 우리도 좀 가져라고 하는 모습들이 나왔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못 드리는데 지금은 무거워집니다. 해외 시장 대비 무거워집니다. 그런 쪽에서 해외 시장이 약간 좀 올랐다고 조정을 받게 되면 한국 시장에 대한 변화는 그렇게 썩 기대할 게 없겠다라는 쪽에서 결론적으로는 이번 주 현금 흐름 좀 더 올리겠습니다. 현금을 지금 30% 정도로 갖고 있는 상황들인데 혹시나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쪽에서 좀 수익이 낮고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요거는 좀 갖고 있는 거 좀 이상하지 않을까 좀 갖고 있는데 좀 자신이 없지 않을까 하는 물량들 늘리십시오. 차라리 늘리셔서 지금 비중을 한 50%대까지 늘리는 쪽으로 맞춰 가겠습니다. 지금 적어도 현금이 너무 없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똑같아요. 만약에 구성한 종목들이 쭉 있는데 현금 비중을 늘린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더 이 해당되는 비중을 좀 줄여서 올려가자. 그래야
버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구간에서는 현금을 현금을 줄이고 주식을 그냥 싸니까 베팅 이렇게 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도 시장을 견디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조금 더 현금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섹터 대표주 중심으로 갖고 있는 거 괜찮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약간 좀 비중이 좀 높았다거나 하면 이번에 수익이 나서 혹시나 지금 내가 10% 정도 비중을 갖고 있었는데 종목들이 수익이 나서 뭐 한 12%가 됐다. 이거 2% 정리하세요.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이거를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차라리 보던 종목을 더 싸게 들어간다. 그럼 그때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어정쩡한 종목들 차라리 이거 갖고 있어도 돼? 라고 한 종목들 차라리 현금 갖고 있다가 기회를 다시 마련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는데 물론 저희 전략이 그렇습니다. 지금 섹터 대표주 쪽으로 가보자라는 쪽은 맞는데 이거마저도 시장이 그러면 흔들림 보였을 때 섹터도 이게 강하게만 나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것도 어차피 시장 영향 받아서 좀 무거워진다. 그랬었을 때는 차라리 저희 툴에 따라서 좀 미리 줄여놨다가 그걸 다시 저점 매수 아니면 저희 지지권 들어왔을 때 매수하자라는 쪽으로 바꾸시는 게 훨씬 더 대응 전략이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바꾸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서두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섹터 대표주 쪽으로는 조금 더 가져가는 건 맞는데 현금 비중을 좀 관리를 하자. 그래서 최대는 제가 50%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지권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게 그거죠. 기준점 변곡점에서 기준점 이탈하게 되면 현금 늘리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 이번 주 변화를 잘 보겠다 생각했는데 바뀌는 게 없어요. 이번 주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최소 다음 주 한 1, 이틀 정도 사이에 그러니까 주 초에는 변화가 바로 나와서 에이 한국 시장 안 되겠다 우리 끌어올려라고 하는 모습들 나오지 않는 이상은 현금을 확대시키고 그리고 좀 더 시장의 어떤 우려감들을 좀 반영하는 포트로 가는 게 맞겠다는 쪽에서 일단 현금 쪽은 조금 더 늘리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입니다. 50% 정도가 목표 비중으로 가고 그렇게 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 언젠간 이 격차가 벌어졌던 격차가 좁혀지겠지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미국의 또 대선이 영향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달러 강세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또 신흥국 자금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그것만 볼까요? 이런 기준 쪽에서 지금 매크로 지표가 이런 상황 쪽에서 달러 강세로 갔을 때 그러면 원하는 약세입니다. 이런 기조로 갔었을 때 주식시장이 그나마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죠. 안 되는 원인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제대로 되는 모습들이 아니겠죠. 그래서 달러 강세가 일단은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외국인들조차도 더 이상 그래서 달러 강세가 멈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면 지금 바라보는 게 금리 이제 인하 미국에서 계속해도 돼라고 하는 의구심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빅컷 했었고 그 다음에 보다 보니까 금리와 관련된 쪽에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경기 관련된 지표들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게 좀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와서 금리 인하를 좀 빠르게 해야겠네 라고 해서 경기가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기 꺾이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경기가 안 좋은 쪽의 지표들이 나온다. 그러면 미국 시장은 꺾여요. 지금 good is good, bad is bad다 보니까 그러면 미국 시장 꺾이는데 초기에는 한국 시장이 달러가 약세로 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 좀 살겠다. 한국 쪽 돌아가자. 이렇게 나올까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그게 걱정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달러가 꺾이면서 미국 시장의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와서 그거 가지고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또 미국의 조정으로 나올 것 같고 그러면 한국 시장은 그 조정을 그대로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아침에 시작했다가 미국 시장 약하다. 그럼 마이너스 똑같이 한 1%로 시작했다가 양봉으로 이걸 낙폭을 줄이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높겠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달러 이렇게 강한데 그러면 반대로 원화는 이거 원화는요. 원화도 뭐 요즘 그렇고 원화도 지금 약세로 가고 있는 모습들이고 원화도 지금 1,370원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정도쯤에서 멈췄어야 됐어요. 달러 그 강세 대비해서 근데 그거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거는 한국 자체적인 정치부터 경제까지 모든 게 다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자신이 없다. 조금만 더 달러 강세로 가게 되면 저희
지난번 고점대 또 갈 기세입니다. 1390원, 1400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좀 기세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것들도 생각을 하게 되면 워낙 약세 국면 쪽에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또 선호하지 않는 모습들까지 다 겹쳐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배도 나머지 쪽에서도 그렇게 외국인들에 대한 시각이 안 좋다는 거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 쪽에서 또 금리도 한번 볼까요? 금리도 원래 지금 국면이면은 금리 인하기 쪽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이게 제대로 되는 쪽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금리는 계속 살아 올라옵니다. 그러면 금리는 그렇게 많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미국도 이제 금리가 빠르게 내려갈 거야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사라지면서, 그러면 그러니까 인하 폭이죠. 그러니까 이제 B컷은 이제 더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는 또 오히려 밑으로 갔던 게 지금 돌아오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지난번에 한 4.15 이 정도까지 또 돌파하게 되면 이것도 시장에서 반응은 미국 이제 경기가 너무 좋으네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또 3분기 GDP 또 발표하는데 생각보다 좋게 나온다 그러면 또 이것도 미국은 강하네 이런 것들을 반영하게 되면 금리 인하의 속도에 대해서 의문을 나올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다 겹치는 거죠. 그렇게 일단 보면서 지금 일단은 지금 한국 시장이 그렇게 썩 옹호를 할 정도로 받지 못하는 매크로 환경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제가 금투세만 보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한 몫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GDP는 엉망입니다. 솔직히 이거는 1분기가 제일 좋았어요. 1분기 좋다가 2분기 때 그래도 2%대 정도쯤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이너스 났습니다. 3분기 때 거의 제로 정도까지 나오면 할아버지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 때 그래도 플러스로 나오게 되면 이거 다 더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이거 다 하게 되면 1%대 중반, 또 지금 한국은행 쪽에서는 2%대까지도 될 것 같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5%대 정도까지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GDP 한국이 이렇게 성장률이 멈춘 나라인데 누가 투자하고 있겠습니까? 이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이쪽을 잘 보지는 않아요. 내수 쪽에 대한 부담감. 근데 이걸 보지는 않는데 지금 내수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GDP 성장률에 대한 타격들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자꾸 중국 하면서 중국의 5% 성장률 대비 목표 대비해서 못하다 보니까 경기부양책 팍팍 쏟는 것과 다르게 한국도 솔직히 이렇게 떨어지는 동력이 나온다 그러면 뭔가 경기부양책과 관련된 쪽들을 한국도 필요해요. 근데 한국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야가 커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휘둘리는 모습들만 나오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부가 인기가 없고 거기다가 나오는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하는데 뭐 결정을 하려고 하게 되면 거야에 대한 눈치를 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만약에 경기부양책 관련된 쪽을 쓴다. 누가 니네가 대응을 못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정부에 대한 욕을 또 엄청 하면서 반대가 클 거 아닙니까? 그럼 제대로 이게 돌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고, 이런 쪽을 봤었을 때 글로벌 전국 만약에 신흥국 쪽을 본다라고 하는 외국인들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그래 어느 나라가 성장을 많이 하지? 라고 쭉 봤었을 때 그래서 뚜렷하게 잘 올라오는 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있었는데 대표적인 신흥국 쪽이죠. 중국은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미국의 압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탈했었습니다. 인도 쪽으로 계속 갔었죠. 근데 딱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중국은 이제 좀 경기 부양책이 좀 효과가 나올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인도 줄여서 중국으로 가는 거죠. 이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중국은 상대적으로 좀 기대감이 살짝 높아가는 거고, 근데 이 사이에서 중간에 친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 만약에 대만이 있다고 쳐볼게요. 대만은 TSMC라고 하는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코퍼레이션 약간 중국 발음이었습니다. 이쪽이 TSMC 국가다. 뭐 우리가 뭐가 꿀리는 게 있냐?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 밀리면 소화가 돼요. 이런 모습들이 적어도. 근데 이런 쪽에서 그러면 보자 한국은 말이야 삼성전자가 그래도 시가총액 1위인데 제대로 역할을 못 해주고 있고, 반도체 쪽에서 그래도 약간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파운드리 팹리스 이런 쪽에서 적자 보고 있고, 거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걸 왜 한국 그러면 나머지 쪽도 한번 봐봐. 근데 GDP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사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게 외국인들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움직임들이 나오지 여기로 들어오는 거는 당분간 어려운 게 현실이 아니냐. 안쪽에서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는데 그럼 국내 쪽으로도 심리가 좋아야 되겠죠. 국내도 그러면 개인들이 안 되겠다. 우리라도 받쳐놓고 한번 주식 사자라고 나와야 될 텐데 개인들은 금투세 가지고 불만이 많습니다. 요거라도 풀어줬었어야 돼요. 이거라도 풀어줬어야
개인들 그러면 이렇게 싸진 주가 우리 한번 어떻게 해보자 그러면서 달려들었을 텐데 이게 연결고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계속 정치적인 눈치만 보고 있고 결국엔 12월 달까지 가겠네요. 결정이. 그때 가서 폐지 유예 나오면 뭐합니까? 그동안에 널브러져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기대는 계속했었는데 기대만큼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그럼 적어도 지금 한 12월 달까지 질질 끌고 간다. 그 사이에 미국도 대선도 있죠. 이번에 대선도 있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다 불확실성 확대. 지금 누가 될지도 아직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우위하다고 하는데 여론조사는 또 아직도 그 경합 지역 있죠. 그쪽에서는 이제 막 또 트럼프가 올라오긴 하지만 역시 해리스도 만만치 않고 요즘 보니까 해리스 쪽이 약간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약간 그 히스패닉 쪽이죠. 그쪽으로 유세를 강화시키기 시작한답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토가 뭐더라? 예, 우리는 같은 그러니까 그 유색 인종도 같은 미국의 한 부분이다. 그러면서 그 흑인까지 다 이렇게 좀 약간 여성이고 유색 인종 쪽에서 지금 대통령을 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약간 융화된 미국 뭐 이런 걸 또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트럼프는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인인데 그걸 까먹었는데 해리스 쪽은 약간 융합시키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약간 뭔가 웅장해지는 모습은 어디가 더 가 있을까요? 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직 계속 격돌이 돼 있고 그러면 이런 상황 쪽에서 바라보는 대선은 끝에 가봐야 되겠다 라는 쪽이다 보니까 불확실성 큰 쪽이죠. 네, 이런 모든 걸 봤었을 때 지금 뭔가 불안한 모습들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아서 이게 다 한국 시장에서 영향을 끼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그게 외국인들 삼성전자 중심의 매도와 나머지 종목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매도를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을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 그러면 이걸 팔아서 삼성전자 팔고 나머지를 사고 그래서 시총 2, 3, 4 뭐 이런 종목들을 사야 되는데 2위 볼까요? SK하이닉스 거의 삼성전자랑 비슷한 모습들이고 3위 LG에너지 솔루션 그렇다고 지금 캐즘 끝나고 팍 뭐가 뛰는 것도 아니고 4위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좋습니다. 매수는 매수인데 그렇다고 뭐 폭발적으로 삼성전자 다 판 걸 이쪽으로 들어온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한국의 시총 상위 종목들의 동향들도 아직은 생각보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네요.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분위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상황들이 아니란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에 대한 영향권들 아직 불확실하다. 실적 발표 시즌이에요. 근데 실적 발표 시즌에 딱 저희가 먼저 포문을 여는 게 항상 삼성전자, 그 다음에 LG전자,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요 세 가지를 봤었을 때 기대감이 LG에너지 솔루션 그나마 낮습니다. 낮는데 기대를 좀 키울 수 있는 게 있나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고 봤었을 때 지금 이제 실적 발표에 따라서도 개별적인 변동 요인들이 커질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시장 볼 거 없어. 약간 지수는 정체되고 이건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대적으로 러셀 2000 쪽이 조금 더 강해 보이는 모습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약간 종목 장세 쪽으로 바뀌는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좀 작은 섹터들 요즘에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원자력 이런 것들 모멘텀 붙는다 그러면 계속 또 반응을 하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종목 장세 성격이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말씀드렸던 한국의 입장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달러 강세 그리고 또 금리 상승 또 신흥국 자금의 쏠림 지정학적 리스크 제가 보기엔 요거 조금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왜냐면 지금 북한이 이러면 안 되는데 직접적인 보병까지 파견한다는 거에 대한 의미가 어떤 건지 북한이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 지금까지 이게 김정은의 큰 오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이거는 결국 그러니까 두 나라가 싸우는데 A랑 B라는 나라가 싸우는데 그럼 B에 뭐 그냥 음으로 양으로 뭐 지원해 주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병력이 파견됩니다.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은 A는 C에 대해서 적극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A가 B랑 싸우다가 C에 대해서 그냥 타격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뭐 물론 니네 기분 나빠 그러면서 북한에 직접적인 공격을 들어간다. 이러면 또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중국도 만약에 러시아랑 가까우다 보니까 러시아 쪽에 지원을 하는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병력을 파견하나요?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최대한 자제. 중국이 아직까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러시아가 욕은 했을 거예요. 중국 우리 좀
병력 좀 파견해 달라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을 텐데 그거는 파장이 어떻게 커질지를 알고 중국은 최대한 그러니까 뜨뜨미지근하게 그냥 우리는 평화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계속 러시아 쪽은 지지 약간 뭐 묻잖아 이런 걸 지지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 아닙니다.